증시 흐름은 제가 사실 잘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지수 잘 못 맞추더라고.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서영덕 그 TV 할 때 제가 이제 내년에 1750이 가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수 1750이요? 예, 1750에 1750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 장을 그렇게 안 좋게 봤어요. 저는 사실 올해 장을. 근데 이제 의외로 사실은 올해 들어갔고 장이 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지금 한 2600 정도 와 있고 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이제 많이 좀 좋아져 가지고 뭐 2700, 2800 얘기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뭐 3000 이제 내년에 4000 간다 다시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느낌상으로는 조금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 항상. 남들 다들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좀 이제 용기를 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여의도 증권사들 이제 뭐 리서치 센터 이런 쪽에서 이제 다들 일치된 의견으로 좋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좀 그런 좀 그게 많아갖고 하여튼 뭐 좀 지수 쪽으로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지수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피터 리치님께서 이제 그때도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그때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결국은 위대한 기업에 내가 동참하고 있으면 걔하고 같이 가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뭐 불경기가 오더라도 또는 이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오르니까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위대한 기업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꼭 굳이 뭐 시장 상황에 대해 갖고 좀 민감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50 정도 또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장기 상승 랠리가 꺾였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300까지 사실 갔었기 때문에 이제 30%가 하락한다고 보면은 대략 한 2,300, 2,400 정도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50%가 하락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한 1,700, 1,600, 1,7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750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내심 생각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작년 한 11월 달에 한 2,050까지 갔었나요? 예, 그때가 2,150 정도. 예, 그때가 사실은 이제 바닥을 찍은 걸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1750이 바닥이다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어갖고 1750 되면 주식 사야지 하고 안 사고 있었으면 올해 에코프로 8배 못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 예측을 너무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주식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해서 이제 크게 돈 버신 분,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시장 예측을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좋은 주식 있으면 내가 사서 이제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있으면 사갖고 이제 쭉 갖고 가면 평생 보유 이익이 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많이 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면은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을 예측해서 앞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갖고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갖고 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들이 좀 판단하시기에 좀 고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높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면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장이 좋았던 거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챗GPT 관련된 이제 AI 주식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 좀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호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충전 이제 네. 충전 표준을 이제 테슬라가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260불까지 다시 올랐는데,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올랐죠.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오히려 좀 경계해야 되는, 지수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오히려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지수 사항을 보고 경계한다고 이제 배터리 실드 종목 이제 그거를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이제 좀 그건 사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인 것 같고 주식인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좀 눈을 길러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증권 쪽에서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새끼들 하는 게 다 틀렸어. 밸류에이션은 이상한 공부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역시 이제 공부가 앞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뭐 원래부터 중요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주식자의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은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계속 좀 연구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예, 심하죠.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이. 어렵죠.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 갖고 이제 뭐 8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은 좀 장기 보유하면 좋지 않겠나. 이건 사실 쉽거든요. 네. 설명하기가. 근데 밸류에이션 어려워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좀 그 고도의 테크닉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거고, 경험치도 많이 쌓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지금 쉬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해 보이는 게요. 예. 저희 유튜브 댓글에 정말로 이사님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박순영 이사님 모셔달라고 계속 그러고, 밸류에이션 뭐 이런 2차전지 좀 계속 듣고 싶은데 흔들린다고. 그래서 오늘 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는 이제 내가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능력치가 없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셔갖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하시고, 이게 가치가 이렇구나,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회사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이제 주가 많이 좀 떨어지고 조정하고 했을 때도 크게 마음에 동요가 없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또 또 나쁜 뉴스들, 이제 공매도 세력과 결탁된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뭐 그다음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합심해서 쏟아내는 각종 이제 마타도어성 이제 보도, 이제 그다음에 리포트, 이런 거에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의 전체 흐름보다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정말 2차전지 섹터가 끌어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반기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보통은 이제 증권사는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작살날 거고요. 하반기는 이제 2차전지는 좋을 겁니다. 극명하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시장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업황이 2차전지는 좋아요. 계속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고 3년 동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수지로 왕창 받아나갔고, 이게 이제 지금 작년 3, 4분기에 우리나라 그 K배터리 3사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SK온, 삼성 SDI 이 3사가 700조, 770조 정도 됐었다는 거거든요. 작년 3,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근데 이제 올해 3, 4분기가 되면, 올해 3분기가 되면은 수주 잔고가 1100조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일감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 산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좋아지기는 개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방 산업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아집니까? 지금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 처음에 그 작년 한 연말부터 반도체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합심해서 밀었는데 첫 번째로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그 관련된 휴대폰 같은 거 수요가 이제 살아나서 중국인들이 다시 휴대폰을 쓰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지금 중국 리오프닝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네. 실제로 휴대폰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떨어져야 맞는데 지금도 업황이 되게 안 좋고 그다음에 떨어져야 맞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발 이제 AI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는 네. 건데 그 하이닉스가 그 AI 쪽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2%밖에 안 된다고 그 그러잖아요. HRM인가? 예, HDM인가 뭐 네. 그 2%라는 거잖아요. 2% 갖고 누구 코입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일단 업황 자체가 지금 반도체는 개판이고 앞으로 좋아질 기미도 제가 봐서는 없고 그 지금 얘기가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1, 4분기에 감산을 들어가서 이제 감산한 그때부터 사실 올랐는데 그 감산해서 주가가 그렇게 오를 거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아예 저기 반도체 하나도 안 만들면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1억 가겠네. 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거를 지금 여의도 기관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심동체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진짜. 이거는 단체로 반도체 쪽을 계속 푸시하는 거는 진짜 단체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호구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제발 호구 잡히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가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하반기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4월 달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2차 전지 이제 많이 올랐고 꺾였으니까 이제 반도체가 가야 될 타이밍이다. 맞네요. 2차 전지 팔아서 반도체로 갈아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갈아타는 사람 뭐 그 말 듣고 갈아타는 사람 일부 있었을 테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갈아타고 버티니까 그러다 2차 전지 올라가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없어갖고 네. 지금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좀 양보해갖고 그러면 반도체랑 2차 전지랑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2차 전지는 특히 이제 뭐 딴 건 모르겠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8종목, 배터리 8종목 지금도 이제 쌉니다. 삼성전 하이닉스는 택도 안 되게 비싸요. 그 밑에 같이 이제 그 따라갖고 같이 움직이는 뭐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그 반도체 소부장 주식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거. 그거 다 고평가입니다. 진짜 택도 안 되게 고평가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업황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비싼데 그런 것들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업황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그런 거는 오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하반기는 2차 전지 주식은 올라갈 거고 반도체 주식은 작살날 거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는 이른바 그 포모라고 하는 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이슈로 한번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렸는데 중국 고션의 미국 진출 이슈인데요. 좀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주가 크게 급락했던 것은 국내 업체들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배터리 소재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직접 진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미 재무부사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고션의 미국 미시간주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설을 승인한 건데 이런 이슈가 아까 그 다음날 주가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도 악재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첫 번째로 이게 보면
여기 좀 틀린 부분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네. 예, 첫 번째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배터리 소재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독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누가 독식한다고 예상했습니까? 네. 누굽니까? 그러게요. 없잖아요. 제일 강하게 이게 한 사람이 전데, 제가 미국 배터리 시장의 한 90% 정도를 한국이 먹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90%가 독식은 아니잖아요. 예, 대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선대소님 같은 경우는 한 뭐 70%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IRA 법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한국의 수혜가 이거 한국을 위한 거다, 중국 베이징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다닐 그 무렵에 여의도의 증권사들은 다 모두 한결같이 입을 맞춰갖고 이 IRA 법안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제 그러니까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들한테는 이제 혜택이 가는 거지만 한국 2차 산업에는 혜택이 없을 거다라고 그랬다고요. 작년 8월 달에. 그래놓고 뭔 지금 국내 업체들이 독식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까? 독식할 거라고 예상한 놈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부터가 일단 틀린 거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진짜 나쁜 새끼고요. 그 새끼는 의도가 진짜 의도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제일 세게 얘기했는데 90%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고시원의 미국 그 미시간주 양극재 응극재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승인 안 했다니까요. 승인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내 관할은 아니다. 내 소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고시원이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도 아닙니다. 중국 업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도 아니에요. 이 고시원은 이제 독일 폭스바겐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고요.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독일계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계 회사가 미국에다 공장 지른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좀 명분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없었던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랑설레가 사실 있었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업체가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는 고시안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배터리 회사예요. 소재 회사가 아니고. 양극재, 응극재 만든 회사가 아니고 배터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또 배터리, 양극재, 응극재 만든 회사로 둔갑을 했더라고. 그 왜 둔갑을 했겠습니까? 에코프로 비움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기사 자체가 이 짧은 기사에 지금 틀린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마타도고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예요. 이거 고발해야 된다니까. 이거 가짜 뉴스를 통해 갖고 시세를 조작하는 거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금감원에 나서 갖고 이 기사 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를 바탕이 되는 텔레그램을 이제 유포했던 사람 다 잡아갖고 콩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불량하게 주가에 이제 의도를 갖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전혀 타치를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니들 다 통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안 그래도 달란트에서 제가 5월달에 얘기 한번 했었더라고요. 고시엔. 그 고시엔 자체 이 얘기도 이제 원래 3월달에 얘기 한번 나와갖고 그때 한번 주가 한번 빼먹었던 그거고요. 그거 재탕한 거고요. 그거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온앵커의 당잠사라고 이제 그 머니투데이의 그 온인주 앵커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그분이 아침마다 이제 당잠사라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요거를 좀 잘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갖고 왔습니다. 그냥. 일단 보시면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 존 몰레난가 하여튼 고시원 세부 정보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 CFIUS로부터 미국 투자 승인된 거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저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엔티티 오브 컨선, 해외 우려 집단, 이제 그거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 디테일한 거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제 그 관련성에 있어 갖고
이 고시안이라는 그 고시안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지분 구성으로 보면은 사실은 타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일대 주주가 폭스바겐이고, 그 다음에 그 고시안이라는 회사가 미국에다가 이제 고시안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거기 이제 지분이 당연히 폭스바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의 구성이 이제 독일,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1대1대1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회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꾀꼬름이 있었는데 정관을 들여다보니까 고시안이라는 이제 그 회사 정관에 중국 공산당에 우리는 충성한다 하는 이제 내용이 있대요. 정관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승인하면 안 된다. 승인하기 어려울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정된 거 없어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요 관련해 갖고 그 텔레그램을 이제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거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애널리스트 중에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다 그거 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한투증권 김정한, 조철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건설 승인, 중국산 중국 기업 2차 전지의 개방, 이거는 확대 해석할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날짜, 이게 이제 아마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일 텐데, 시장 관전 포인트를 이제 이거는 그 가짜 뉴스니까 가짜 뉴스에 따른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니까 2차 전지의 낙폭과대 인수성, 매수세 유입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하셨고, 요거 뒤에 디테일이 좀 더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쟁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CFIUS 답변은 공장 투자에 대해서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승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해당 지역 토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 땅 사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땅 사는 건 괜찮은데 땅 사서 거기에 배터리 공장 지어갖고 나중에 다 지었을 때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는 다른 여부예요. 예. 다 지어놓고 보조금 안 주면 망하겠죠. 그럼 뭐 망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못하겠습니까? 짓는 거는 우리는 같이 안 하겠다. 다만 니들이 다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관상에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마 너 보조금은 받기 어려울 걸,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돈 중국 애들이 자기 돈 갖고 지어갖고 망하면 우리가 좋지 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IRA에서 외국 우려기관 FEOC에 대한 정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관전 포인트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적성 우려 기업의 정의, 그 다음에 지분율 발표를 관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성 우려 기업이라는 거,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거에 대해 갖고 이 IRA 쪽에서는 이제 관련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게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IRA의 이제 2000년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 법안이 미국의 이제 칩스 액트라고 있는데, 그 칩스 액트를 보면은 이제 생산지는 관계가 없는 거고, 중국 회사의 의결권이 25% 이상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칩스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우려 기업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칩스가 이제 지금 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이 이제 진행이 돼 있는데, 아마 요 규정을 따라가지 않겠나.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좀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언이라는 회사는 중국 기업이냐 국제 기업이냐에 대한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2006년에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대주주는 폭스바겐이 지분율 26%로 1대 회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의 구성이 독일인, 미국인, 중국에서 3분의 1씩 갖고 있다. LFP 배터리 양극재를 이제 저것도 조금 LFP 배터리를 만든 회사예요. 양극재 회사가 아니에요. 엄연히 고시언은. 예.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배터리 회사가 저게 이제 이 보도가 100% 맞다고 해갖고 이제 고시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타격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LG엔솔이나 삼성SDI나 이제 SK온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겁났겠지. 그 다음에 그거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덜 쳤겠지. 그래서 이제 공매도 많이 친 이제 에코프로 BM 쪽으로 몰려고 사실은 양극재 응급제 회사라고 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 양극재 응급제 만든 회사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삼원계와 무관하네요. 그렇죠. 양극재 회사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비라가
하등에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네. 하등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갖고 그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만 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를 내면서 공매도가 같이 엄청 쳐서 가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공매도 관련 이제 법규에 엄연히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이게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다 무시하고 해요. 해도 안 잡아가. 가만히 있어. 손도 안 쓴다니까. 본체 만차잖아요, 지금. 그 단추를 미쳤다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하여튼 그렇고. 이런 기사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비가 하등에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하등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갖고 그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만 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를 내면서 공매도가 같이 엄청 쳐서 가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공매도 관련 이제 법규에 엄연히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이게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 다 무시하고 해요. 해도 안 잡아가. 가만히 있어. 손도 안 쓴다니까. 본체 만차잖아요, 지금. 그 단추를 미쳤다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상위권 기업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제, 1등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CATL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비아디고, 3등이 이제 칼부일 겁니다. CALB라는 회사가 있고, 이게 이제 4등에 해당되는 회사예요. 거시아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8등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CATL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중국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기들 차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고, 거시아는 작은 회사예요. 학고방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CATL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쟁한다 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뭐랄까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 밑에 뭐 삐리삐리한 회사가 와봐야 별 볼일 없죠. 이제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은 과하다. 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안타의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이미 3월부터 얘기되는 거다. 지금 수주 모멘텀이 강해서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수주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3분기가 되면은 한국 배터리 쪽이 수주가 1,100조 원이 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DS 투자증권의 이제 구성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중국이 우회 진출 가능성은 좀 있는데,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사 협상력은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별 볼일 없는 아주 작은 회사니까, 학고방 같은 회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예요. 두 번째로 가짜 뉴스와 짜고 불법 대량 공매도 의심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업팅룰이라는 게 있는데, 업팅룰이라는 게 방금 그런 겁니다. 이제 공매도를 칠 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면 안 된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거는 이제 증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거든요. 처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처벌 안 하려고 전산으로 관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그래봤자 당당 거철이다. 이제 당연 거철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이제 저의 강함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깔려 뒤진다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에 아마 깔려 안 뒤지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거 얘기 나오고 그때 당일에 한 뭐 10%씩 빠지고 막 그랬는데, 불과 이제 뭐 2, 3일 만에 거의 커진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루 그게 뉴스가 나오고요. 그렇게 10%가 확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세 조작이라니까 그거는. 시세 조작을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하고 한국거래소가. 그 새끼도 단통속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새끼도 단통속이다 얘기해서 제가 금융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런 공매도 세력하고 이런 진짜 실제로도 그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랑 거의 1등, 2등으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 2차전지 미래를 확신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투자는 3년을 갖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을 갖고 가면
공매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되게 이제 단기적이고 길어봐야 중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안에 다 이제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길면은 뭐 5개월 6개월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봐야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에코프로 BM이 왜 많이 올랐냐면 작년에 이제 여의도의 그 대형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 BM을 왕창 공매도를 쳤었습니다. 제가 다 이름도 알고 있는데 예. 얘기할까 말까. 조심해라 너 진짜. 내가 너네들 어떻게 지금 도와나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작년 한 여름 정도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여의도에 큰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 BM 왕창 공매도 쳐갖고 이거 반드시 떨어뜨려야지 된다. 떨어져야 된다. 실제로 그 위에 보면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보고서, 매수 보고서가 확 사라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애널리스트들이 다 2차전지 추천하는데 양극재 추천 안 해. 양극재 추천해도 포스코 퓨처에 뭐 LNF만 추천하고 에코프로빈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거의 없었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원래 가버 자체를 잘 안 했었고 그러면서 맨날 추천하는 게 뭐 첨보나 주로 첨보 많이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뭐 SKIT나 SKC 이런 거 다 추천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보면 SKIT, SKC, 첨보 이거 다 작년에 실적도 개판이었고 주가도 개작살 났고 에코프로는 뭐 그래도 괜찮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었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자꾸 치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업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야 되는 주식을 공매도 애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애널리스트하고 결탁해갖고 일부러 못 오르게 쳐막아 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갭 그러니까 저평가 정도가 계속해서 극심해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아주 극심했었고요. 그게 올해 2월 달 들어갔고 일거에 그 이제 극심했던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한 12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에코프로 BM이 8만 원에서 30만 원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공매도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보면 코너에 막 많이 몰려갖고 오늘내일 하는 것 같은데 뭐 설령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또 뭐 금감원장을 포섭을 하든 뭐 어떻게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아갖고 뭐 3개월 6개월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3년 가면 그 눌려있던 것들이 일시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니까 예, 3년을 총 갖고 갈 때 따박따박 이제 매번 뭐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뭐 5배 10배를 가나 아니면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해 년도에 5배 10배를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쓰실 것도 없고요. 그 새끼들 당당 거칠하네 하고 그냥 재밌는 이제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인데 지금은 이제 소리 있는 전쟁이 된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다 까발리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어갖고 회사를 자른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하고 결탁해갖고 일단 금양부터 한번 잘라보자. 저 새끼 좀 쫄아갖고 아가리 좀 닥치게. 간다고 내가 아가리 닥치겠냐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공매도 세력이 작동할 때 주가가 좀 빠지면 과감하게 여윳돈이 좀 있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3년 그렇죠. 정도 보고. 예,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뭐 굳이 안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이런 사건들이 조금 확대 해석한 것 같긴 한데요. 그 미국 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접점을 찾으려 한다. 이런 언사를 좀 내비치기도 해서 혹시 이런 IRA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하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중국 기업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CATL
닝드스다이 이제 얘를 조지겠다는 거고 네. 얘는 이제 누가 봐도 뻔히 이제 그 옛날에 하웨이 같이 그래 이제 뒷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회사다라고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도 생각하는 거고 뭐 그거는 다 엄연한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의 광물 시장 장악을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광물 같은 것들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말로 반대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좀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전구체 공장을 지금 이제 한국에다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전구체 관련돼서는 기술이 중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애들 기술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합작 회사들을 만들어 갖고 저 에코프로가 이제 CNGR인가? 하여튼 중국 회사하고 지금 이제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이제 공장 그 규모를 키워갖고 지금 저기 어디죠? 그게 새만금, 네, 새만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화요 코발트인가 하고 이제 LG하고 뭐 같이 하고 그거 다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전구체 잘하는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 받아갖고 한국에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렇게 다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바장조의 머니 스트림 스타디라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인용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분이 되게 좀 법률적인 지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자료 좀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허락은 안 받았는데 허락해 주실 거로 생각해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외 우려 기업이란 이제 법률상 정의가 중요한데 어떠한 행정명령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이 보면 이제 초반에 단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법률 관계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의에 따라서 관련 법 또는 규칙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세액공제 인센티브 법안에서 혜택을 주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해외 우려 기업, 영어로는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분명히 해외 우려 기업이라고요. 저것도 초반에는 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려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중국이 아니라 기업이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Foreign Entity of Concern. Foreign Country of Concern이 아니잖아요. 엔터티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모든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에 의해서 이제 채굴, 가공 또는 재가공된 광물이나 아니면은 부품을 쓰는 경우에 배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하고 스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해외 우려 기업이 어떻게 지금 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원문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A, B, C, D, E까지 총 5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석 못 하고요. 이거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원문이니까 캡처해갖고 한번 해석 한번 쭉 해보십시오. 그렇고 여기 C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블로그 주인장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covered nation 해서 해당 국가 정부의 관할권 또는 지시에 의해서 소유 통제되는 기업이다. 딱 그거네요. 아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면은 이게 해당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관을 고치든지 정관을 고쳐도 미심쩍 다 하면 통과 안 될 거고 옛날에 그런 정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여기 우려 국가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 그 국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보면 딱 네 개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의한 우려 국가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악의 축할 때 뭐 그런 회사, 그런 나라들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국가의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할권에 속한 법인은 IRA에서 규정한 해외 우려 법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규정이 모호한 거잖아요. 규정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가 누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규정을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미국의 생각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보여드렸던 게 그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건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안보 문건 안에 이제 그 안에 IRA가 있고 거기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 IRA 법안을 시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 아래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대형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아주 친중 쪽으로 성향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이 이 IRA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는 보조금 안 주면서 뒤로 중국하고 다 협력하고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고 우리만 왕따시킬 거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정치 행위예요. 그건 증권 방송이 아니고 정치 방송입니다. 중국을 위한 정치 방송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너무나 친중 방송입니다.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닛 앨런이 말한 이게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미중 갈등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려 기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상관없는 건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얘기가 또 그 모 대형 프로에서 이제 키워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이 지금 광물을 70%, 80%, 90% 다 장악하고 있는데 IRA 이 규정이 될 것 같냐? 중국엔 협력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IRA 있지만 이거 이제 한국이 100% 다 독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이제 헛된 희망을 버려야 된다 막 하면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아주 악질적인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도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중국에 포섭된 지식인들 뭐 이런 느낌들인데 그런 인간들도 다 이번에 한번 일거에 다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중국의 광물 시장 장악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국익에 맞는 거고 우리 국익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에 에코프로하고 CNGR하고 같이 합작해서 전국제 공장을 만드는 거는 CNGR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 좋은 거고 우리는 이제 CNGR하고 협력을 해서 CNGR의 기술력, 이 전구체에 관련된 기술력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거 우리한테도 또 좋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광물 이제 그 시장의 그 헤게모니를 미국하고 우호국으로 지금 이제 넘어오게 만든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승인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모 대형 프로의 이제 사람들이 방송에서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효력이 없을 것처럼 이래서 한국만 투자하는 건 리스크하고 한국, 중국 배터리를 섞어서 투자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여론을 몰아가거든요. 이거는 엄연하게 중국의 입장에 복속하는 형태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교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리포트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발간이 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골드만삭스 하면은 되게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이고 근데 그런 곳에서 최근에 한국 양극재 업종 분석을 냈고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
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면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현 주가의 절반 정도인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올라서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하고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거의 반토막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쌍놈의 새끼들이죠. 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게 우러러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고요. 예. 명확하게 좀 이해되실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에도 두 분류가 있고 골드만삭스에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네. 예. 외국인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점잖게 장기 투자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은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제 장기 롱텀 펀드고요. 연금 펀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장기 성장주 펀드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이제 많긴 한데 지금 이제 한국 2차전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제 공매도를 하는 펀드들은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펀드들이고요. 되게 이제 크게 보면은 되게 규모가 적고 외국인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학고방 같은 애들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커요. 우리 펀드는 그거. 그리고 이제 거기 롱숏 하는 애들이 보면은 한국물에 이제 롱숏 하는 애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한국 교포들이에요. 한국 사람인 경우는 이제 여의도에서 커리어를 좀 쌓아갖고 이제 홍콩으로 스카우트 당한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홍콩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여의도 와서 여의도에 이제 그 공매도 치는 기관들 애들하고 같이 이제 룸사롱 가서 술도 먹고 하는 사이고요. 한국 사람이나 진비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관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골드만삭스 본사가 있고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드만삭스 본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이제 좀 인텔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이제 정말 열심히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이제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이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6월 말까지 좀 빠르게 좀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책자까지 이제 좀 같이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좀 망설이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이제 주문을 처리해 주는 기관이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몇 명 안 되고 페이도 대단히 높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또 한국 사람이고요. 이 리포트를 쓴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걸 썼겠습니까? 홍콩에 있는 그 아까 한국인들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그 이제 롱숏의 입맛에 맞춘 이제 그런 리포트를 쓴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그럼- 리포트 본 사람도 잘 없을걸요. 근데 리포트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리포트를 발간해서 그걸 이제 기사화시켜 갖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고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는 게 목적인 리포트니까 리포트 자체는 본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 그러면 리포트 내용 그래도 그 반토막 이상으로 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봤더니 예. 이게 향후 10년간 양극재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과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양극재가 공급 과잉이면 그 저기 배터리 삼성 SDI하고 미쳤다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냐. 넘치는데 언제든지 시장 가서 사면 되는데 삼성 SDI가 대가리 총 맞았냐.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앞으로 부족할 게 많이 보이니까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사갈 수밖에 없는 사가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도 다 범죄 행위예요. 이거 가짜뉴스 퍼뜨려갖고 리포트, 가짜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엄연하게 특정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감시감독하고 잡아갖고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은 홍콩의 해외 자본을 위한 조직입니까? 왜 홍콩의 해외 자본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식으로만 행동을 하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든 잡아 조지려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정신도 차리세요, 진짜. 그 다음에, 예. 양극재 유사 품질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짜뉴스 쓴 그 이제 모 증권사의 모 연구원이 최근에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라고요. 양극재는 이제 일본의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그 다음에 벨기에 유미코아 같은 회사들도 잘한다. 걔들하고 우리하고 차이 안 난다. 차이가 안 나기는 개뿔이 안 나냐고. 유미코하고 그 이제 저기 스미토모 같은 경우가 NCM 622 정도 니켈 60% 수준에서 멈춰져 있고 우리가 90% 수준까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걔들 시장 우리가 다 뺏어오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 이제 스미토모 같은 경우가 27년에 그 캐파가 10만 톤이라는 거거든요. 에코프루벤이 71만 톤입니다. 7만 톤에 71만 톤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왜 걔가 10분의 1밖에 주문을 못 받겠습니까? 6두들밖에 못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격차가 나고 그래서 그 이제 격차가 나는 부분이 실제로 주문으로 연결돼서 이게 이제 그 캐파로까지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한다고요. 가짜 뉴스를.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갖고.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제어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이잖아요.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 쓸 때는 그 이제 리튬 가격 추정을 35달러로 하고 에코프로 추정할 때는 8달러로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불공정하게 쓰는 경우 어딨냐? 해서 개인들이 민원 놓고 해갖고 하면은 제대로 니네들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서면 조사만 딱 하고 기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이 한국거래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이게 직권 남용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갖고 제대로 한번 털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중국산 양극재를 배제하더라도 미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아니 그 GM이 지금 얘기가 원래 25년에 이제 전기차 100만 대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를 우리가 LG하고 관계가 좋아서 LG한테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수요일 때문에 빨리빨리 공장을 이제 원하는 만큼 GM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이제 배터리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한국에서도 부족하겠죠.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3분기가 되면은 한국의 배터리 그 3사가 이제 맞은 캐파가 1100조가 된다는 건데 1100조면은 그러면 양극재가 그 가격의 절반이니까 550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공급 부족 현상이냐? 이거는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의도를 갖고 가짜 리포트를 쓰는 거라고요. 조져야 된다고. 자꾸 안 조지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새끼들 진짜 돈 먹었나 싶다니까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차는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예, 예. 걔가 터무니없는 걸 썼겠어 막 이렇게 또 되니까. 제가 그 대한투자신탁에서 이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하고 할 때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골드만삭스 이런 이제 해외 많이 봐갔고 네. 검은 머리 외국인들 와서 많이 봐갔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골드만삭스 해갖고 명함 주고 하면은 기가 죽잖아요. 당연히 저도 기가 죽었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그 새끼들 하는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여의도 바닥에서 증권 쪽에서는 믿을 새끼가 한 사람도 없다. 절대 믿지 말고 본인만 믿으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네. 예.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에 주식해갖고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향유하시 하는 얘기가 전문가 누구를 믿어서 그 사람만 믿고 뭐 저쪽 해갖고 손해보고 뭐 하잖아요. 그 전문가 믿고 사갖고 나중에 다 손해봐도 그 사람들이 안 물어줘요. 책임 안 진다니까. 그래서 니 때문에 피해봤는데 어떡할 거냐고 악플 달아봐야 악플러라고 비난만 받는다니까요. 애초에 그런 걸 함부로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참고는 하겠지만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홀로 서야 되는 거지. 남의 전문가 이런 얘기 들어갖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항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이렇게 이제 진짜 그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다 호박씨 까는 새끼들이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요거는 좀 너무 직접적인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뭐가 더 좋냐고 유튜브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 22만 원이라고 바토막 이상 떨어져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툼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반반 담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로 보면 확실히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캐파도 그렇고 생산 캐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기술력도 그렇고 업력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엠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 건 분명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좀 그 임원급 정도로 있는데 그 포스코 퓨처엠 회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에코프로비엠하고의 격차를 빨리 줄여나가자 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의 대략 한 70%? 80% 선 정도가 좀 적정 수준이 아닐까라고 지금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 비슷비슷할 겁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전구체 사업이 되게 중요해질 텐데.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는 에코프로 담당이에요. 포스코 그룹에서 전구체는 포스코 퓨처엠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전구체 사업이 없고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 사업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상승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제 판단에 의견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거는 좀 맞는 말인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 여의도에서 지금 사실 가장 힘을 세게 갖고 있는 이제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로 왕창 쳤다. 이게 여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작년 7월이에요. 그러면은 걔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많이 쳐서 수단 방법을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할 텐데 그 기관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비엠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산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안 사고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성과가 훨씬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포스코 퓨처엠 올라갈 때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오는 거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 뭐 펀드 매직 경험이 저도 꽤 되니까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어떤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이제 마사지를 하는 네.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 꼭 반대급부로 이게 이제 역반응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작용 반작용처럼. 네. 그래서 에코프로 매매 내년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사실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2월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주로 에코프로 BM을 위주로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네. 뒤에 그런 내용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얘들이 막 억지로 붙들어 갖고 못 올라가게 막 이제 좀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제 경험상 계속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한번 뚝이 무너지면은 확 또 오르네. 크게 올라가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 11월, 12월에는 이제 에코프로 BM 위주로 사실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올해 2월, 3월, 4월 달에 이제 많이 나타났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게 당한 그 대형 펀드에서 제가 되게 미웠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회사 잘리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와, 이게 진짜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그 뒤에서 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더 긴장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담백하게 해야지. 이거를 주식을 전쟁하듯이 작전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릴게. 예. 이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쭉 봤더니요. 예. 이제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한 연구원분은 여전히 양극재를 추천하고 또 다른 연구원분들은 양극재 너무 많이 올랐다. 비양극재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비양극재는 이제 뭐 배터리 셀, 뭐 음극재, 전해질 전해, 분리막 장비주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각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재에서 대한민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양극재만 대한민국이 잘해요. 여기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인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보면 양극재가 한국이 20.2%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음극재는 8.7, 분리막은 11.9, 전해액은 8.1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양극재만 한국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이 4대 소재 중에서 특별히 특출하게 잘하는 게 한국은 양극재다. 라는 게 이제 저 그래프에서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잘하고 경쟁이 있는 거 투자해야지 왜 잘 못하고 경쟁이 없는 거를 투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그러면 쭉 보면 지금 중국의 경우에 강점을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음극재하고 전해액이죠. 음극재가 66.4, 전해액이 71.7이니까 내가 음극재 전해액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1차적으로는 중국 회사를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분리막의 경우에 보면 일본이 34.4로 분리막만 유독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분리막의 강자는 일본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리막 회사의 1등 업체고요. SKIT는 아사히 카세이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작살이 난 거죠. 작년 주가 작살 났잖아요, SKIT. 근데 지금 그 SKIT에서 추천하고 돌아다니더만 정신 차려라고 진짜. 니들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그러면 이런 논리는 좀 빈약한 건가요? 그 양극재도 필요하지만 음극재, 분리막 전해 다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대표 주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리막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LG가 분리막을 쓸 때 네. SKIT 거 안 써요. 아사히 카세이 거 쓰는데 뭐.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저 완성품 업체 입장에서 보면 부품 업체는 많은 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 업체가 내가 특출나게 나만 잘하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완성품 업체한테 나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지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부품 업체를 사실 투자를 할 만한 거고 네. 아닌 경우에는 완성품 업체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IT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도 있고 그 다음에 도레이 첨단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창신신 소재도 아마 그
저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적당히 섞어서 쓰면 돼요. 완성품, 그러니까 배터리 셀 회사 입장에서 그 얘기는즉슨 걔들 4개를 애들을 모아놓고 야 내년에 늘 분리막은 저기 가격 한번 써내봐. 내가 제일 싼 거 적어내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진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SKIT 보면 작년 적자였습니다. 실제 개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주가 어떻게 오릅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이제 모 전문가가 SKIT는 되게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분리막이 미국의 그 컴포넌트 IRA 규정에 이제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SKIT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고 그러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아사히카세 일본 회사잖아요. 일본 회사가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아사히카세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막 공장을. 네. SKIT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안 있다고 지금. 공장을 실제로 짓고 있는 거는 일본의 아사히카세이고 SKIT는 지금 아직 계획 없어요. 네. 폴란드에서 만들어 갖고 지금 미국 수출하려고 한다고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요. 왜 계획이 안 잡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이 LG가 니네 거 안 써서 그래. LG 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이 작년에 SKIT 분리막 다 걷어내라 그랬다고 LG 거에. 그러면서 다 걷어내고 누구 거 쓰냐면 아사히카세 거 쓴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SKIT를 사라고 여의도의 그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요 진짜.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삽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내 경쟁력만으로는 안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다 투자를 글로벌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되게 위기인데 왜 위기냐? 구글 때문에 그래요. 구글 때문에. 구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옛날에 한참 때는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이 80%였는데 지금은 55인가 그래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35%를 구글이 먹고 있다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잠식당하니까. 네. 예.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양극재는 우리가 압도적이잖아요. 하이니켄 90%짜리는 한국이 5대천밖에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드니까 이제 옛날에 잘 나갔었던 유미코아나 그다음에 이제 스미토모 이런 애들 거 이제 다 시장 뺏어갖고 성장하니까 보수 성장하고 그 실적이 찍히는 게 주가에 다 반영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작가님, 예. 그 요즘에 보니까 2차 전지 소부장 ETF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 분리막 응급제 전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도 되나요? 그 소울 제가 그때 한번 추천했었는데 예, 그때는 되게 이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또.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뭐 리밸런싱 리밸런싱 하면서 이상하게 났더라고. 네. 제가 검토를 아직 상세히 안 해갖고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아까 말씀해주신 1100조 그런 수주 대형 수주 외에도 좀 다른 또 호재 같은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실적?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수주 계약이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은 LG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하고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갖고 이제 그래서 좀 두 사이는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배터리에서 진짜 기술력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넘사입니다. 압도적이고 양극재에서는 또 에코프로 BM이 넘사예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 세계 최고의 양극재하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하고 둘이 힘을 합쳐갖고 만들면 진짜 세계 최고의 멋진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LG 쪽도 그렇고 에코프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가 좀 손을 잡으면 되게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업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아마 8월 10일에 그 저번에 무산됐었던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이제 편입되는 그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해외 기관들이 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사리 그 외국인들 말고 검은 머리 검머리 말고 이제 진짜 미국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진짜 외국인들 네. 예, 진짜 대형 애들이
MSCI 코리아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크게 좀 수급이나 뭐 이런 형태 좀 좌우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3년치 저기 주문 왕창 받아나갖고 그거 계산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네. 계산해보라니까 계산은 하지는 않고 맨날 비싸네 어쩌네 하면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그래갖고 관심이 있겠냐 싶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신문을 보니까 그 막 포항, 전북, 새만금, 광양시 막 이런 데에 2차 전지 생태계 세계 1등 도시 되겠다면서 막 지자체도 많이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치 그 용인, 평택 이런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막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막 연상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2차 전지의 강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이렇게 정말 더 잘 되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기대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기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되게 좀 존경하고 이제 좋아했다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되게 좀 역점을 두셨던 게 뭐냐면 지방균형 발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하셨던 이제 그 정책이 뭐냐면은 공기업들 지방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연금 공단 같은 경우는 전주에 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으로 곳곳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지방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보면은 아버지만 거기 가서 이제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주말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제 계속 와이프랑 애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그 공기업 있는 그 지역하고 그 지역 근처에 식당만 조금 있고 발전이 없어요. 돈은 거기서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저도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지방 균형 발전에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024년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그 포항에 에코프로 캠퍼스를 크게 지으면서 거기가 지금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젊은 인구들이 포항으로 유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멋지네요. 예, 포항이 이제 크게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구에 LN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쪽에도 이제 뭐 좀 회사들이 있고, 울산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이제 금양이 부산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항, 울산, 부산, 그 다음에 뭐 대구, 경주 뭐 이런 일대들이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남동 임해공업지역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남동 임해공업지역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쇠락했다가 중공업 경기 쇠퇴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됐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인구들이 다시 이제 모이고 하면서 그쪽 지역들이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옛날에 그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그게 아마 완공이 됐을 겁니다. 네. 처음에 새만금은 그때 옛날에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이 되게 국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농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논밭 지으려고 간척해가지고 예, 원래는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해보니까 소음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새만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명도를 변경해서 이제 공장 부지나 뭐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애초에 이제 그걸 했던 주관 부서가 이제 농림 뭐 수산부 이런 쪽이니까 거기서 계속 반대하고 농업단체도 안 된다, 농사 지어야 된다 해갖고 막 그것도 해결 안 돼갖고 막 끌고 그러면서 새만금에 또 환경오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머리가 막 복잡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정리돼갖고 이제 공업부지화해서 이제 새만금이 그게 군산이잖아요. 군산 일대에 이제 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채 라인이 거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서 군산하고 광양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광양에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양부지 공장에다가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그 광석형 리튬 이제 만드는 광석 리튬을 갖고 와서 가공하는 이제 수산 리튬 만드는 공장이 또 광양에 생기거든요. 네. 그 이제 서해안 일대가 또 이제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국가 경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고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공장을 짓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서 열심히 시비도 찍어주고 유상증자도 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한 회사 이제 상장도 원활하게 시켜주고 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지역 경제도 같이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살아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이거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대형 프로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그 회장이 이제 구속된 바도 있는데 그렇게 부도덕한 회사의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용인해서 되겠냐? 하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지금 이제 그 한국거래소가 그거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거래소 이제 그다음 금융감독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거 자꾸 그거를 갖고 시비 걸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1년에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 그 모 대형 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다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안 되고 거기서 돈 펀딩 안 돼 갖고 새만금에 이제 전구체 공장 짓는 게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좋겠지. 중국 공산당이 좋겠지. 지금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걔네들이. 문제 많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지적들을 제가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불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높으신 분이 이제 압력을 넣어갖고 직장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자르면은 제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 말을 조심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떡합니까? 제가 말조심 안 해갖고 나는 극한다고 말조심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님 그 원복을 하시지 않을까요? 예? 곧 원복을 하시지 않을까요? 원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영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광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분의 1토막 하락했다가 다시 바닥 대비 70% 이상 올랐는데요. 이 리튬 가격의 이런 큰 변동성이 K배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좀 부정적이진 않을까요? 부정적이진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가격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별 문제 없고요. 가격 연동은 바로바로 되는 건가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양극재는 그렇고 그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기타 소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왜 반영이 옛날에는 반영 안 해줬어요 양극재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가 연동해서 반영 안 해줬었거든요. 세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리스크가 양극재 회사에 전이가 돼 있었는데.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5대 천왕이 만들면서 얘네들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 구조를 바꾼 거거든요. 슈퍼을이 된 거군요. 슈퍼을이 된 거. 예, 그래서 그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셀에서 전기차로 들어갈 때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그때 반영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셀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셀이 완성제품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반영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작년에 동박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에다가 동박 공장을 지어라 해서 이제 지어갖고 이제 돌렸는데 작년에 유럽 전기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원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 진짜 힘듭니다. 그 센사한테 가서 이거 좀 반영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센사에서 싫으면 그럼 나쁜 맛이 말리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이 동박 말고 딴 동박 쓰면 되니까 이 셀러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니네가 적정하면 나든 말든 그거는 네 사정이고 원래 갖고 오기로 했던 가격을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헤게모니거든요. 누가 이제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최소한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수중에서 대등한 건 양극재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양극재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딴 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작년 1년 동안 계속 보여줬잖아. 앞으로도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연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유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양극재한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 게 이제 바닥 대비해서 70% 올랐다 하셨는데 그거 조금 지난 얘기고요. 지금 바닥 대비 2배 올랐습니다. 그게 더 올랐거든요. 그렇구나. 그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올랐거든요. 30% 더 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진입장벽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막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좀 이해되실 필요가 있는 게 그 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휘소금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나 이제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철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한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은 대표적인 이제 휘소금속, 휘유금속이어갖고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제 방향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갈 때 10배도 올라가고 100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히토류는 더 심해요. 히토류 같은 거는 진짜 불과 1년 사이에 100배 가격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워낙 쓰는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 없으면 하여튼 못 만드니까. 그 미스매치가 나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히토류에 비해서 휘소금속은 좀 양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좀 풍부한 금속.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이제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메탈하고 요 중간 정도에 이제 리튬 위치하는 거니까. 가격 뭐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뭐 계속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계속 오르고 오를 때 상당히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식 보통 하시는 차트 보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주식 차트 쪽으로 생각하면 원자재는 진짜 큰 코 다치는 게 주식은 웬만큼 오르면 이 정도면 고점이지 한번 조정 주고 가고 이러잖아요. 원자재는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조정 따위 높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역으로 잡히면 더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고. 그래서 원자재가 옛날부터 원자재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027년 이후에 수산화 리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수산화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산화 리튬이 또 우리나라 그 배터리에는 또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탄산 리튬보다.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탄산 리튬은 녹는 온도가 723도고요. 수산화 리튬은 녹는 온도가 462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니켈하고 저 리튬하고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니켈이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혼합물, 이게 이제 전구체인 거고, 그 전구체하고 리튬하고 합쳐지면서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니켈 함량이 그 전구체에 들어가 있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튬하고 잘 안 붙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니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쓰는 거고요. NCM 625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 NCM811부터는 수산 리튬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앞으로 저 하이니켈 쪽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 리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이제 저기 수산 리튬의 가격이 오르는 게 유리한 거네요. 와, 2027년까지 되면은 더 되게 유리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을 정제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정제를 하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이 전기료가 싸고, 그다음에 걔들은 이제 환경 이런 게 좀 되게 정하니까 대충 만들고 막 물 갖다 이제 그 버려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환경오염물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양개발이 좀 사실 많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수산 리튬보다는 이제 만들기 쉬워요. 과정 자체가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위주로 해서 중국 리튬 강업체들이 이제 많이 좀 난립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수산 리튬을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들은 뭐 간펑 정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중국에서 그 정제를 하는 리튬 아예 못 쓰니까, 리튬 정제 부분도 이제 한국에서 하든지 뭐 아르헨티나에서 하든지 뭐 하여튼 미국하고 좀 이제 그 우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리튬은 부족할 거다. 수산 리튬은 특히 더 부족할 거다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기차가요.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그 어떤 리포트는 보니까 3천만 원 그 전기차를 잡아야 된다.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이니켈보다는 LFP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LFP 안 싸다니까요. LFP 안 싸다고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LFP를 만들고 NCML도 다 만들어보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NCM 622에 비해서 LFP는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네. 근데 NCM 811, NCMA, NCM 9반반 이런 형태로 오게 되면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9반반 정도가 되면 LFP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드는 가격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나중에 재생했을 때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 LFP는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리튬만 뽑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LFP를 리사이클링 하는 과정 자체, 공정이 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정도 더 단순하고, 나오는 광물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10년 타고 나서 나중에 폐배터리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팔 거 아닙니까? 팔 때 돈을 더 받는다니까요. NCM, LFP.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최근에 그 얘기 나온 게 지금 이제 유럽은 특히 그 이 부분은 이제 친환 환경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규정들을 지금 넣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LFP는 유럽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되게 큰 호재거든요.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막 만들어가지고 왜곡하고 있냐고 진짜. 인생 끝따구로 살지 마라. 아이, 답답하네 이제. 예.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30,000 전기차. 이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 위대한 테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테슬라는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거고, EV2,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2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30,000를, 위대한 테슬라가 $30,000짜리 모델 2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시장은 장악할 거고, 거기에 LFP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모델 2는 공개된 것도 없어요. 이 차는 올해 하반기에 팔린다고요. 이 차는. 이 차가 뭐냐면은 이제 $30,000로 만든 전기차, GM 이크녹스 EV라는 전기차입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된다니까, 저거는. 근데 NCMA네요. NCMA 파우치라고요. 저게 NCMA 파우치형 배터리라고요. $30,000로 가능하다니까, 저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LFP가 싼 게 아니라니까. NCMA도 저렇게 $30,000 전기차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저 계획이 언제 나왔는데? 이코녹스 EV 전기차 계획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단체로 미쳤다니까, 지금. 여의도하고, 그 뭐, 대형프로하고, 한국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지금 단체로 테슬라 뽕에 너무 빠져있고, 중뽕에 너무 빠져있어갖고,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밖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부터 있었다니까 저게. 그렇군요. 와. 참 진짜. 그러니까 LFP가 싸다고는 거는 친중 매국노들의 거짓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막 방송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제 LFP가 만들면은 LFP가 들어간 중국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 석권하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친중 매국노들입니다. 다 잡아서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네, 그 원자재단에서 예. 저희 광산이나 염호나 이런 것들도 공급 사슬에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보실 때 지금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막 요즘 출간되는 책들, 막 배터리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원자재단에서 그 국가에 가서 그 사업을 협상하는데 엄청 어려운 점들이 많이 그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일을 네. 금양이라는 회사가 했고 네.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몽골에서 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네. 여의도 인간들이 다 한 채로 쳐들어갔고 야 저거 사기야 저거 사기야. 그거 일단, 되겠냐 이렇게 얘기. 아니 그 전부터 일단 사기라고 해놓고 저 사기 얘기를 막 해서 쭉 올리는 저 새끼는 문제가 많은 새끼니까 이번엔 반드시 잘라져서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국가의 이익에 대한민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진짜 눈곱 하나만큼의 중요성도 안 생각하고 오로지 지 이익만, 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로 지금 넘쳐나는 게 지금 여의도입니다. 거기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아프리카, 몽골, 아프리카 가서 몽골 가갖고 뭐 자원개발하는 거 지금까지 다 사기였고 믿을 수 없고 그러면은 지금 리튬이 어차피 나올 때는 아프리카하고 몽골이나 뭐 이런 데밖에 없는데 뭐 가면은 다 사기꾼 취급하는데 누가 겁나서 가겠냐고 그러면 그런 거 가서 이제 막 하는 얘기 막 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하면은 저 사기꾼 새끼가 주가 조작하려고 저런다 하고 직장을 잘라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그 아프리카 가고 중국 가고 몽골 가고 해갖고 자원 개발한다고 돌아다니겠냐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좋은 일 아닙니까? 또 이 여의도 애들이 중국 공산당 좋은 일들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단체로 와익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의도는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네. 진짜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예. 이게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진짜 딱딱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반박하는 근거를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자료다 만들어갖고 보여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배터리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 얘가 도난 싸는 사람들 다 내 비전이야. 잘할 줄 하나도 없어. 그냥 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현란한 현올림을 갖고 막 말놀림을 갖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라고 한 자리씩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끼리끼리 해서 또 이제 박사님 교수님 해가면서 서로 축겨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야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 진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야지 그렇게 중국 공산당 위해서 활동하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듣기 싫다고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더 응원하고 그러니까요. 현장 가서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네. 작가님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저희 공식 질문 1억 원 정도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저 2차 전지 섹터의 비중, 뭐 포트폴리오, 뭐 그 외 산업도 좋고요. 좀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2차 전지 100% 사시면 되고요. 네. 8개 중에서 대충 나눠서 사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특별히 그 8개 중에서 딱히 이게 좀 가겠다, 싸 보이겠다 싶은 건 사실 잘 안 보이고요. 8개 다 무난하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네. 8개 종목에서 공부하시면서 예. 또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걸 사세요. 입맛에 맞는 거. 자꾸 나한테 좀 해달라 하지 말고 니도 좀 날로 먹을 하지 말고 좀 스스로 자꾸 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계속 나한테 막 의지하고 있다가 내가 막 모아놨다가 지금은 진실을 얘기하고 사기 안 치고 하지만 막 모아놨다가 한 방에 큰 사기 치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믿을로 못 다니까 주식은 정말 믿을로 못 다니까요. 본인이
최종 판단하셔야 되고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믿을 수 있게 본인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공매도 리포트나 뭐 소음 같은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예, 예. 3년 보고 그렇죠. 예, 예, 3년 예. 보고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예, 투자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이게 지금도 자꾸 보면은 이제 이 증권사는 사실 한국의 증권사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손님이 돈을 갖고 가면은 그 재산을 불려줘서 그래서 이제 고객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크고 이렇게 사실 생각해 정상인데 한국의 증권사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님들 돈을 갖고 오면 이거 갖고 어떻게든 이제 우리 증권사에 당장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이제 해서 증권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손님 재산은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가거든요. 이런 형태가 제가 증권사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게 갈수록 점점 심해져가지고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이제 개판 5분 전이고 뭐 증권사 갖고 돈만 맡기면은 한 1년 지나면 맨날 반토막 있고 까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당장의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국 주식은 길게 보면 안 된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 많이 오르면은 차트 보고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2차전지에서 좀 재미 보셨으면 반도체에서 또 재미 좀 보시고 다음은 이제 좀 바이오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잦은 매매를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잦은 매매 해갖고 실제로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돈은 증권사가 다 그 증권사하고 거래했던 개인 고객들 맨날 마이너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좀 중심을 딱 갖고 네. 투자는 3년 밑으로 하면은 다 투기예요. 투자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회사의 성장과 내가 한번 동반해 보겠다. 동반해서 같이 한번 이제 커나가 보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좀 이제 길게 긴 안목으로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자꾸 이제 기팔락팔락 하지 마시고 좀 무던하게 한번 좀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